안녕하세요. 부자되는 권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Q&A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을 보면 권프로님 채널을 넓게 알아서 열심히 보고 있는 중인데요. 잘 팔리는 물건을 찾아서 같이 올리려고 해도 가격면에서 비교가 안 되네요. 사진 검색을 해서 타오바오에 뜨던데 타오바오 가격보다 저렴하게 네이버에 올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요? 병행 수업도 아니고 구매 대행인데 어찌 타오바오보다 저렴하게 올리는지 궁금합니다. 찾는 족족 가격에서 좌절하게 되니 올리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상패도 넘사벽이고요. 네, 이런 질문이 이제 있는데요. 저렴하게 올리는 방법은 일단 제가 소싱하는 방법이 크게 타오바오가 있고 알리바바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이렇게 있을 건데 소싱하는 사이트는 타오바오라고 다 보시면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중국 상품은 그리고 제 생각에는 판매자가 처음부터 이 가격으로 올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예전에는 지금 보시고 있는 가격보다 조금 더 올린 높은 가격으로 이제 올렸다가 점점 판매를 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격을 내린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판매자들이 중국에서 소싱을 할 때 중국 판매자들한테 가격 할인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조금 팔리면 중국 판매자한테 이제 채팅을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많이 팔았으니까 팔고 있으니까 가격을 내려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가격이랑 일반적으로 지금 타오바오에서 보이는 가격이랑 많이 다르게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의 예를 한번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이제 제품을 소싱을 하다가 저는 가격을 이제 다운받는 게 아니고 여기 제품에 대한 조립에 관한 내용을 좀 받으려고 뭐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받으려고 채팅을 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바로 제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대화가 약간 어색하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조립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이제 있다 하고 지금 보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가격을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가격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죠. 그리고 다른 내용을 하다가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하시냐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 제가 조립 정보를 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약간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이미 다른 판매자와 협력을 했다. 이렇게 하고 전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할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립에 대한 사진이나 비디오를 조금 주세요. 라고 했더니 또 가격을 얘기하죠. 가격은 가게에서 사야 되고 중국인들이 사는 거랑 똑같이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길래 요 밑에는 저는 가격은 할인 받을 생각이 없다. 필요한 정보만 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것만 봐도 사실 한국 판매자들이 중국 판매자들한테 가격 할인을 많이 요청을 한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낮은 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중국 판매자와 협의를 해서 좀 낮은 가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족족 찾는 가격에서 좌절을 하게 되니 따라오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무주식이 상팔자님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전략으로 판매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대량인지 반자동인지 아니면 수동인지 요거를 조금 어느 정도 본인께서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죽어도 이 제품을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면 굳이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이 제품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겠지만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경쟁력 중에서 하나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상세 페이지도 있고 기능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경쟁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격은 그런 것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경쟁력은 또 다른 부분보다 뭐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기능적인 거나 이런 것보다 되게 그 한계가 좀 명확하잖아요. 저희가 가격을 아무리 내려서 경쟁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가격이 땅을 파고 내려갈 수는 없는 거니까 가격적인 면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거는 저는 약간 좀 비추천하는 편입니다.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제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예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초기에 올린 영상에서 여기 보시면 돈을 네 제가 해외 구매 대행 초보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올린 게 있었는데 초보 셀러들이 하는 시행착오라고 보면은 요 중에 하나 있죠. 예, 이게 팔릴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신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모든 소비자가 최적의 선택을 하는 건 아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격이 지금 나와 있는 제품보다 가격이 높은데 이걸 살까? 팔리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팔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소비자들이 가장 낮은 가격, 가장 좋은 제품만 사는 거는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해외 구매 대행 셀러들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너무 이렇게 가격에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세 페이지도 지금 나와 있는 상세 페이지가 처음부터 지금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처음에는 지금보다 좀 더 적게 이렇게 올렸다가 판매가 되면서 조금씩 보완을 해서 지금 상태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격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올려보시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두 번째는 무거운 상품을 주문 시 배송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우선 무거운 제품에 대해서는 모든 무거운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를 할 때는 저는 일단은 다른 제품보다 좀 더 마진을 많이 설정을 하는 편이긴 해요. 일률적으로 이게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상품보다 마진을 좀 더 높게 잡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 팔렸을 때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크고 무거운 제품을 올렸는데 팔렸다라고 하면 우선은 저는 해당 중국 판매자에게 이런 사이즈를 한번 물어봅니다. 제품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요. 그런 다음에 볼까요? 제품의 사이즈, 무게를 판매자를 통해서나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고요. 보통 저희가 이게 국내에 들어와서 통관 이후에 고객에게 배송될 때 대형 화물은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죠. 이 부분이 사실 더 문제인데, 이게 대형 화물은 보통 경동택배 아니면 대신택배를 쓰는 것 같은데 그거마다 달라요. 배송 대행지마다 조금 다른데 보통 이 두 가지 화물을 쓰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은 한 변의 길이가 100에서 120 cm, 그리고 세 변의 합이 160 cm, 그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리고 무게가 20에서 25 더 정도. 요 세 개 중에 한 개가 충족이 되면, 걸리면 대형 화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게 해당 상품에 대한 요 사이즈나 이런 무게를 확인을 하고 가격을 확인한 다음에 추가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동택배를 들어가시면 여기 중대형화물 표준 의미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부피나 무게에 따른 이런 가격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하시고, 여기는 부피고 무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하시고 이 상품이 얼마 정도 추가 운임이 붙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하신 다음에 그 비용을 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비용을 딱 맞게 측정하시기보다는 조금 20%, 30% 정도 조금 높게 잡아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차이에 대해서 또 좀 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무거운 상품에 대한 비용 측정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을 찾았을 때 이미지 검색으로도 안 되고 중국 검색으로도 안 된다. 중국 타오바오에서 검색하기가 너무 어렵다. 검색 팁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킹매트 같은 경우 이미지로 검색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미지 검색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보통은 이미지 검색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자동차 킹매트라고 하셨는데,
자동차 키맥트 예를 보면 상세 페이지에 있는 제품이나 이미지나 아니면 썸네일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지금 타오바오에 걸려 있는 상세 페이지 썸네일을 그대로 올렸으면 조금 더 검색이 잘 되는데, 만약에 판매자가 상세 페이지나 썸네일을 따로 찍어 가지고 올렸다라고 하면은 요 이미지 검색이 안 걸리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상세 페이지에 있는 거를 그대로 따다가 올렸다라고 하면은 검색이 웬만하면 돼요. 근데 판매자가, 한국 판매자가 사진을 자기가 따로 찍어 가지고 올렸다라고 하면은 검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볼까요? 지금 국내 제품인데 이걸 보면, 네, 일단 뭐 비슷한 제품은 보여요. 비슷한 제품은 보이고, 뭐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볼까요? 좀 특이한 걸 볼까요? 네, 여기는 국내 배송이니까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네, 국내 제품의 경우는 이것도 볼까요? 근데 대부분 잘 보이긴 하거든요. 네, 비슷하게 보이는데 해외 상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이런 거다라고 했을 때, 네, 일단은 보이는데 만약에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의 팁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쓰는 키워드가 한국에서 쓰는 키워드랑 한국에서 쓰는 키워드와 중국에서 키워드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킹매트, 우리는 이렇게 생긴 거를 킹매트라고 부르지만 중국에서는 킹매트라고 안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실수가, 우리가 킹매트라고 쓰니까 번역을 이렇게 킹매트라고 해서 여기를 검색을 해서, 그렇죠? 복사를 해서 그대로 이렇게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잘 안 나오고요.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네, 여기서 이렇게 바로 넣으면 약간 엉뚱한 게 뜨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조회를 했는데, 검색을 했는데 이미지가 나왔다, 똑같은 게 아니지만 뭐 비슷한 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들어가 보는 거죠. 들어가서 우리가 중국어를 전혀 모르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상품명으로 조회를 했을 때 여기에 어딘가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킹매트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만 잘라서 한번 검색을 해본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네, 이거는 이 단어는 아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여기까지 가볼까요? 잠시만요. 다른 페이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서, 네,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검색을 해보면 여기서 쓰는 단어가 어떤 건지 확인이 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보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썸네일 말고 상세 페이지를, 저희가 여기 들어갔잖아요. 여기 들어갔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썸네일 말고 상세 페이지에도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상세 페이지로도 좀 조회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쓰는 이 확장 프로그램 말고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다시 생겼는 게 요 이미지 검색, 그렇죠? 요걸로도 조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확장 프로그램은 조회가 안 되는데 요걸로 또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런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보시면, 네, 유튜브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을 하면서 매출이 잘 안 나와서 원인 분석을 하고자 쿠팡에 올린 제 물건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의 절반을 검색해 보아도 제가 올린 물건은 1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오픈 상황이 나오더군요. 네이버 기준 물건은 만 개 이하, 검색 수는 200건 내외 정도 되는 중소형 키워드인데도 말이죠. 대량 등록을 하긴 하지만
한 번에 여러 개를 올리니 상품명이나 키워드는 나름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제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로직을 찾아봐도 스마트 스토어는 나름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쿠팡은 상품명이 중요하지 않다, 키워드는 연관 검색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등 그냥 감으로 이런 것 같다는 식으로 하고 솔직히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찾기 어렵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고자 공통 의견인 태그 검색어가 중요하다고 해서 태그부터 알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누가 쿠팡도 태그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서 찾아보고 있는데 크롤링을 하는 걸 찾아봐도 아직 찾지 못했네요. 질문: 쿠팡 태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쿠팡 SEO나 로직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나요? 무무겟 프로그램은 5월 30 정도 알고 있는데 영상에서 언급하신 프로그램이 궁금합니다. 쿠팡의 태그 검색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나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태그 검색어라는 게 지금 위에서 말씀하실 때 요 키워드, 상품명이랑 키워드랑 요 태그를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약간 좀 헷갈려서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 태그 검색어라는 게 여기가 지금 그 쿠팡 상품 등록할 때 나와 있는 화면인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작성하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품명, 키워드에 해당하는 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태그라는 게 쭉 열어보시면 검색어 태그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상에서는. 그렇죠? 쿠팡의 태그 검색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앞에서 고민하셨던 이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태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뭐 이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 상품을 올리실 때 지금 쿠팡은 여기에 20개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뭐 프로그램을 쓰면 20개 이상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요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관 검색어를 많이 넣죠. 예, 그 연관 검색어를 꽉꽉 채워서 20개를 넣어도 충분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키워드를 잘 넣어야 제품이 잘 팔린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고민하시는 내용의 원인으로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바 크롤링을 해서 통해서 뭐 이런 걸 알아본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다른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말씀으로만 들었을 때는 네이버 기준 물건 10,000개 이하 200건 내외의 중소형 키워드를 쓰신다라고 했는데 요 200건 내외의 키워드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나름 전략을 쓰신 거겠죠. 200건 이하라고 하는 게 중대형 키워드를 쓰시면 경쟁이 치열하니까 아마 그런 경쟁을 조금 피해서 낮은 키워드를 쓰시는 것 같은데 200건이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그 구매 전환율이라고 하죠. 구매 전환율이 3%에서 한 5%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100명의 사람이 해당 상품을 보면 3개에서 많이 팔리면 5개가 팔린다. 이렇게 이제 보고들이 있는데 200건이라고 하면 요 구독자님의 상품이 1페이지에 올라가 있어도 한 달에 뭐 1개, 2개 팔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검색수가 너무 적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한 1000개 정도 이상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쿠팡의 SEO나 로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의 SEO 로직이 다르기는 하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을 구분지어서까지 우리가 키워드를 찾거나 작성을 하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로직만 충분히 적용을 해도 팔 수 있는 물건은 충분히 팔린다. 이걸 꼭 굳이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안 팔렸을 때는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더 첫 번째로 좀 보셔야 될 거는 어떤 제품을 팔고 있냐, 카테고리를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카테고리. 해외 직구로
하는데 흔히들 얘기하는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을 팔고 있진 않은지. 해외 직구를 하시면 해외 직구에 맞는 제품을 판매를 하시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저희가 해외 직구를 하는데 뭐 접시라든지 아니면 흔히 쓸 수 있는 이런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무리 올리셔도 사실 팔리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팔고 있는 카테고리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약간 보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다양하게 올리면서 팔리는 제품에 대한 감을 익히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자바 클로링 이거 하시는 것보다 한 번도 안 올려봤던 카테고리 제품을 한번 올려보시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계 프로그램님의 요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몸무게 프로그램을 몰랐었는데 질문을 해보신 거 보고 가보니까 요거는 그 위탁 판매권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랑 조금 다르고 제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따로 좀 언급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질문을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앞으로도 저희 영상 더보기란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